지난 2001년 경기도 파주시 파평윤씨 묘역에서 미라가 발견됐다. 당시 미라의 배 부분이 불룩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CT 결과 미라는 임신 상태였다. 윤씨 미라는 태아가 엄마의 자궁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어깨뼈에서 척추로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깨뼈가 이 산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봤더니 이렇게 머리는 이 바깥쪽으로, 아기 머리는 이미 그 산도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아기 어깨가 이렇게 골반뼈에 걸려 있는 것으로 봐서 더 그 가장 넓은 부위, 아기의 가장 넓은 부위가 산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망했겠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일부에서 자궁의 파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윤씨 미라는 발굴 당시 부검을 했고 자궁 출혈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다. 치아 상태를 보면 일단 사랑니가 없습니다. 18세 전후에 붕출하게 되어 있는 사랑니가 없는 걸 봐서 상당히 젊으신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각 치아의 마모도를 보면 마모도가 굉장히 얕으면서 미연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상악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마모도에 따른 연령 추정을 했는데 23.5세 정도, 20세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미라는 아주 특별하다. 우리나라는 택지 개발 등으로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미라가 집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발견된 미라는 거의 조선시대 미라다. 조선시대 무덤이라고 해서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을 묻어놓고 관 주위에 이렇게 회를 쳐서 보존성이나 밀폐성이 높은 그런 무덤에서 미라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흔히 회광묘라고도 부르는 회경묘에서 미라가 발견된다는 얘기다. 회경묘는 회로 격, 그러니까 벽을 쳤다는 얘긴데 너무 단단해서 굴착기가 동원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회각 구조는 이렇게 회각 돌리고 가로 횡대가 있고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쪼아서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밀폐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단하죠. 회경묘의 개념은 주자가례에서 시작됐다. 주자가례는 고려 말 주자학과 함께 받아들인 생활 의례로 관원 상제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자가례에서는 그 나에게 몸을 준 부모의 몸을 화장하는 불교를 비판해서 그대로 매장하게 했고요. 또 석실 같은 것은 너무 그 품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그 부모의 시체가 나무 뿌리나 벌레나 짐승들한테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격을 써서 회로다가 보존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자가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무덤 형식으로 그대로 재현된 경우가 많다. 관 위에 그려지는 문양이나 부장품도 주자가례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경우가 많다. 사계 김장생이라고 하는 분은 그 가래집남 도설이라고 해서 주자가례를 모두 그림으로 해설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네모나게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이 회격입니다. 이 회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국조 오례이나 주자가례나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주자가례에서는 이 정중앙에 회격으로 둘러싸인 그 안 부분에 중취용관이라고 해서 중앙에는 관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즉 관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 오례이는 바로 이 부분에 관뿐이 아니고 곽까지 같이 넣게 돼 있습니다. 회경묘의 구조는 좀 복잡하다. 일단 땅을 파고 바닥에 회를 깐다. 그 위에 외곽을 놓고 외곽과 땅 사이에 회를 친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내관을 그 안쪽에 놓고 모래와 자갈을 회로 반죽한 것으로 마무리한 다음 그 위에 봉토를 씌운다. 회가 굳어지면서 무덤 안쪽은 진공 상태가 되고
시신은 부패를 멈춰 미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라는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얘기를 좀 정리해보자. 우리 미라는 주자가래가 들어온 이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또 주자가래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유교를 신봉하는 사대부와 그 가족이란 얘기가 된다. 한국의 미라는 어떤 인공적인 그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족보나 문서 같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들어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지난 2006년 4월 경남 하동 성주이시 문중묘의 이장 과정에서 미라가 한 구 발견됐다. 단단한 회격 안에 곽과 관을 모두 갖춘 회격묘의 초기 형태였다. 죽은 사람의 이름표 격인 명정,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 등이 함께 출토됐다. 회격묘의 구조로 보아 미라의 생존 시기는 500년 전쯤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복식으로 판단할 때 정구풍 관리의 부인 정도로 짐작됐다. 일단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다. 하동 미라하고 소년 미라하고 얼굴에 거의 같은 부위를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하동 미라에서는 상악동에 뼈가 아주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이런 식으로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는 섬유 이형성증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섬유 이형성증은 안면을 주로 침범하는 그런 뼈가 두꺼워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동 미라의 CT 결과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섬유 이형성증이란 질병이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증거가 됐다. 그리고 하동 미라에서 채취한 대변과 장 내용물에선 기생충이 관찰됐다. 참골 큰입 흡충과 이형 흡충류, 그리고 간 흡충의 충란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참골 큰입 흡충이다. 참골 큰입 흡충은 1993년 국내 연구팀에 의해 처음 확인돼 세계 학회에 보고된 기생충이다. 그런데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참골 큰입 흡충이 유행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 일대고, 미라가 발견된 하동군 일대는 자연산 굴과 관련된 이 기생충의 주 분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동 미라에서 발견된 참골 큰입 흡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역사학자에 의해서 풀렸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걷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한 결과물이 세종실록 지리지하고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이 책 중에 이 지금 부분은 하동현 부분인데요. 여기 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산이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동현의 특산물로 대구어라고 있고, 여기 또 전복도 있고요. 여기 보시다 보면 석화가 있는데, 이 석화가 바로 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하동 지역에선 자연산 굴이 많이 생산됐고, 당시 사람들은 생식 습관이 있었고, 참굴 큰입 흡충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분포했다는 얘기다. 미라를 통해 역사의 기록을 증명한 셈이다. 우리나라 미라가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미라에 남아있는 특징인 내부 장기와 그리고 뇌를 포함하는 내부 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의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시대의 그 질병의 생활사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2001년 11월 15일 이장 작업을 하던 경기도 양주 해평윤씨 묘역에서 소년 미라가 발견됐다. 광목에 쌓은 큰 그 보따리 하나가 있었고, 보자기를 풀고 그걸 이제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다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다 찢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 간 팀들하고 같이 손에 체온으로 이걸 녹여가면서 소년 미라는 어머니 것으로 보이는 장옷을 요처럼 깔고 아버지의 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있었다. 무덤에서 수습된 옷은 아동복과 성인 의복 등 총 12점이었고 이 옷을 입고 있던 소년 미라는 그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다. 우선 제일 먼저 아주 놀랬죠. 왜냐하면 우선 소년 미라가 발견했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노안이나 나이 드신 분이 발견될 확률이 더 높은데 소년이었다는 것은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발견 상태에서 저는 이제 복식이나 다른 걸 보지 못하고 피부가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먼저 보게 됐는데 정말 살아있는 피부처럼 너무 피부가 보존이 잘 돼 있었어요. 곧바로 소년 미라 연구팀이 꾸려졌다. 치아 사진으로 추정한 나이는 5.5세. 그렇다면 소년 미라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 유물에 남아있는 탄소량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시도됐다. 이 탄소들, 동위원소들 중에 질량수 14짜리를 방사성 탄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감기를 가지고 붕괴해 나가는 겁니다. 반감기란 방사성 동위원소의 질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하는데 C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란 유물에 C14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측정해 연대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 미라의 무명 백엔잎과 명주옷 일부가 시료로 채택됐다. 들고 있던 베개의 천하고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의 천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값은 14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그 천의 제작 시기가 그 소년의 사망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소년의 사망 시기는 1440년 이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합니다. 소년 미라와 함께 발굴된 복식도 시대를 가늠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두루마기처럼 생긴 중치막은 옆트임과 소매 모양이 끊임없이 변해왔기 때문에 시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중치막이라고 하는 옷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옅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양쪽에 똑같이 달려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가 양옆에 이렇게 트임을 준 옷이 중치막이라고 하는 옷의 특징이에요. 요거 시대가 지나게 되면 요 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시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소매의 벨의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진동이라고 하는 요 부분보다 요 벨의 부분이 좀 배가 약간 풀려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역시 17세기 중반 이전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아기는 어쨌든 그 시대에 17세기 뭐 20, 30년대에 유물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 미라는 손톱과 발톱은 물론 머리카락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부는 탄력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피부의 보존 상태를 관찰해봤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소년 미라의 피부는 많이 손상돼 있었다. 피부의 표면을 이루는 각질층은 잘 보존돼 있었으나 상피세포와 진피세포는 모두 분해되고 손상됐다. 미라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머리카락 성분이다. 일단 조직이나 세포의 외부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소년 미라의 머리카락을 관찰해봤다. 요즘 어린이들에 비해 소년 미라의 머리카락 표면은 큐티클이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그리고 세척하기 전에 소년 미라 머리카락 표면에선 많은 물질이 침착된 것이 발견됐다. 그 물질들을 에너지 분산 분광 분석기로 분석했더니 칼슘, 칼륨, 크롬, 납 등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조선시대 매장 문화에 비춰봤을 때 관을 묻은 후 그 위에 많은 양의 생석회를 뿌리게 되는데 이런 생석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게 되고 간 내부는
진공 상태가 되어서 이때 생석회 성분의 일부분인 칼슘과 호타즘, 칼륨 성분들이 이온화되어 침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미이라의 피부와 모발에 침착되어서 미이라화가 촉진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